사마천의 사기의 안영 편입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기꺼이 그의 마부가 되겠다. 안영에 대한 해설. 만약에 안영이 오늘 살아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마부가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즐겁고 부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이 이토록 찬미했던 사람은 바로 안영이다. 사마천은 왜 그토록 안영을 참량에 맞지 않았던가? 사마천은 특정 인물의 행동과 개성화된 언어로서 인물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도 그러한 면모는 약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과연 사마천이 그토록 악모하던 안영은, 우러러보던 안영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탐색해 보도록 하자. 사마천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안영. 안자의 이름은 영으로서 제나라 내지 사람이었다. 그는 춘추시대 때 제나라에서 영공, 장공, 경공, 영공은 기원전 582부터 554년까지, 장공은 기원전 554년부터 548까지, 경공은 기원전 548부터 490까지 이렇게 3대의 군주를 보좌했다. 누가? 안영이. 그는 재상을 지냈지만 근면하고 검소하며 충실해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식사 때 반찬도 2가지를 넘지 않았고 부인과 첩도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 조정에서는 군주가 그에 대해 의견을 구하면 곧 정직하게 자기 생각을 진술하였고 군주의 명령이 없을 때는 정직하게 일을 했다. 군주가 정도를 걸을 수 있으면 그 명령대로 일을 처리했고 정도를 걸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참작하여 일을 처리했다. 그리하여 그는 영공, 장공, 경공 3대의 명성이 각 제후국에 드날렸다. 짠! 그를 없애면 천하도 잃게 될 것이다. 당시 제나라 군주는 장공이었는데 매우 호색한이었다. 어느 날 장공은 대부 최저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절세 미인인 것을 보고 크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후 장공은 기어코 그녀와 관계를 가졌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최저의 관을 벗겨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를 모욕하기도 했다. 최저는 기필코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왕이라고 너무했네. 어느 날 최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장공은 이때야말로 최저의 아내와 밀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그래서 장공은 곧바로 최저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바로 최저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최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아내와 함께 방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장공은 애인이 자기가 온 줄을 몰라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알고 기둥을 잡고 휘파람 소리를 냈다. 찌질하다. 이때 최저와 미리 짜고 대기하고 있던 최저의 친구인 가거가 대문을 닫아 걸고 왕의 호위병을 떼어놓았다. 그리고 옆방에 숨어있던 최저의 부하들이 모두 무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다. 장공은 속았다는 것을 알았고 정원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제 완전 포위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장공이 소리쳤다. 나는 너희들의 군주다. 냉큼 비키거라. 그러나 부하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잡으려는 건 음탕한 도둑놈이다. 우리는 군주 같은 것은 모른다. 그러며 모두 달려들어 장공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조정 대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했다. 하지만 안영은 서둘러 최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최저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군주가 나라일로 죽었다면 신하 또한 충성을 다해 죽겠지만 군주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죽었다면 사랑받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장례 지낼 수 없지 않은가. 안영이 이렇게 외치자 최저도 문을 열어주었다. 안영은 바로 달려들어가 시체 위에 엎어져 통곡하였다. 그리고는 일어나 3번 발을 동동 굴러 애도하고 서둘러 나왔다. 그때 최저의 부하들은 이번 기회에 저 안영이라는 자도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며 최저에게 거듭 권했다. 하지만 최저는 그럴 수 없다. 안영은 지금 세상의 인심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를 없애면 천하도 잃게 될 뿐이다. 라면서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후 최저는 장공의 동생을 군주의 자리에 앉혔는데 그가 바로 경공이었다. 최저와 경공은 신하들을 한 명씩 불러내 충성을 서약받았다. 신하들은 모두 벌벌 떨며 꼼짝 못하고 서약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안영의 차례가 왔는데 그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최저와 경공도 그의 높은 인품과 학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경공은 안영을 상국으로 등용해 나라를 다시 맡겼다. 짠! 예의가 없으면 친구도 없다. 당시 월석보라는 현능한 사람이 있었는데 죄를 짓게 되어 구금되었다. 안영이 외출했을 때 길에서 그를 보게 되자 곧 자기 수레의 왼쪽 말을 월석보의 죄값으로 바치고 그를 수레에 타게 하여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안영은 월석보에게 고별 인사를 하지 않고 곧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이 지난 뒤 월석보는 안영에게 절교를 청하였다. 이에 안영은 깜짝 놀라 의관을 갖추고 정중히 사과하며 물었다. 내가 비록 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귀공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나와 절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월석보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나는 군자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굴욕을 당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존경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내가 구금되어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왕 나를 알아주었고 또한 나를 구해주었으니 바로 당신은 나의 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직이면서도 알아주는 사람이면서도 나를 예의로서 대하지 않았으니 차라리 사람들에게 갇혀있는 것만 못한 것이오. 안영은 월석보의 그 말을 듣고 그를 상빈으로 모셨다. 하루 후 안영이 외출을 하였을 때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살펴보았더니 남편이 안영의 말을 모으는데 채찍을 휘두르면서 마치 자기가 재상인 양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저녁 때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물으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안영 어른은 키가 6척도 안 되건만 재상으로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 계신데 그분을 보니 생각이 시원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8척이나 되는 몸을 가지고 남의 마차를 끌면서도 너무나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마부는 매우 겸손해졌다. 안영은 마부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마부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된 안영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고칠 줄 아는 점을 높이 평가해 군주에게 그를 추천하여 그를 대부벼슬에 오르게 하였다. 잘 만났네 그 남자. 태사공은 말한다. 안영은 장공이 신하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시체 앞에 엎드려 곡하고 예의를 차린 뒤 곧 자리를 떠났는데 이를 이른바 정의의 상황을 보고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 용기가 없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안영은 임금에게 충관할 적에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참으로 이른바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와서는 자신의 허물을 고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효경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만약 안영이 오늘 살아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마부가 되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즐겁고 부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부는 이름이 뭐였더라? 월석보라는 마부. 안영이 알아주고 부인이 알아주고 이렇게 해서 재상 자리에까지 갔던 사람.
안영의 옆에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겠죠?